송파 헬리오시티,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 보면은 금액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게 내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희경자이 디센시아,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장이자이 레디언트 같은 물량들까지도 있으면서 최고 입지가 좋은 레미안 원베일리까지 나와 있는 것.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41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췄다고 합니다. 2025년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었고, 탄핵 정국이라든가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한 이런 부동산 시장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구 4주 연속, 은평구는 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9%로 7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고분양가의 아파트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신도시 물량들이 대거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임대주택이라든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의 여건들이 어디가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공급되는 아파트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리츠 행복주택을 포함한 내용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되는 신축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공급되는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서울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삶의 주거 질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모집 공고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그런 물량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총 1589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규 공급 같은 경우에는 522호가 있는데요. 임대 대상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월세에 대한 가격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의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체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이 모집 공고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물량을 보면은 휘경자이 디센시아 해가지고 39제곱미터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급여, 수급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나왔고요. 우선 공급과 이제 일반 공급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량 같은 경우에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물량도 이제 청년과 고령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장이자이 레디언트의 물량도 나와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의 역세권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이 물량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임대 물량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임대 물량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임대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9만원, 26만원, 23만원. 물론 평형이나 타입이 작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작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제 1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증금이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물량뿐만 아니라 재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67호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DH 아노힐스, DH 자이개포,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강동 리엠파크 11단지와 14단지, 그리고 고덕 크라시움 같은
핵심적인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덕 자이,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체 1067호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물량들이 임대 대상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오늘 이 정보를 보신 다음에 임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물량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에서도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본다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 헬리오시티, 굉장히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이죠. 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보람의 SK뷰,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같은 핵심적인 아파트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곳들도 있고요, 적게 나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한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집 공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모집 공고의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목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가 6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100%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능력도 되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모집 공고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신청을 하게 되시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임대 금액이라든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판정 기준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청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모집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의 링크도 같이 공유해 놓을 테니까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터디 참여를 통해서 1대1로 소통하고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들도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내 집 마련 또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물량만 한번 살펴보면은 장이자이 레디언트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물량으로서 지금 현재 260세대의 임대가 나와 있고요, 총 지하 3층부터 최고층 31층, 이번에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4제곱미터는 신혼부부의 물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물량이기 때문에 2025년 7월에 입주를 앞둔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6호선 돌고지역에 보면은 장이자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습니다. 1, 2단지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세권의 아파트 물량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랑천이 흐르고요,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 석계역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주거생활에 만족을 느끼면서 임대를 통해서 거주하다가 추후에 이제 공공 분양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다른 물량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이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3구제곱미터는 152세대이고요. 이제 침실 하나와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이제 원룸 형태이면서 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있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3구에 주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멀한 그런 평면도로 보여지고 발코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평면도로 생각이 드네요. 장이자이 레디언트 4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물량으로 보여지고요, 108세대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침실 그리고 거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발코니 면적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베이로 이제 구성이 된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170세대 14개 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구제곱미터만 나와 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7월에 신축의 신규 아파트 물량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치를 살펴보시면 1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제 회기역이 있고요. 그리고 1호선 외대암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이제 학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랑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노후화되었던 부분들이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신축의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휘경자의 디센시아 3구제곱미터 170세대, 이제 침실 1과 침실 2, 이제 침실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거실 이제 혼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코니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주방이 바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공통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간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까다로운 그런 대상을 통해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전원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고문에서 59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올려놓은 모집 공고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전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이제 높이게 되면은 보증금을 낮출 수가 있고요. 보증금을 높이게 되면은 월 임대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전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서울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내가 당첨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환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환 이율 변동 가능해서 6%의 이율을 기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가지고 이 전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2024년 12월 27일에 났습니다. 신청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 1월 8일부터 1월 10일에 접수를 하니까 이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 많은 물량들 중에 어떤 물량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 16일에 있고요. 계약 체결은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에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주 예정이 2025년 7월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따른 이사 계획 같은 것들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 계약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대학생과 청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와 이제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무자녀는 10년, 자녀 1명 이상은 14년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 가능하니까 이러한 거주 기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표를 정리를 하면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복잡했는데,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신청 자건의 요건에 따라서 또는 결혼 여부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자산, 자동차, 청약통장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 표를 여러분들께서 캡처를 해 놓으시고 이제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 공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개만 한번 살펴보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 요건은 재학과 입학, 복학이 기준이고요. 결혼 여부는 미혼이어야 됩니다. 미혼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가 모두 미혼이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 3인 가족 719만 원의 이제 719만 원의 소득, 그리고 본인과 부모님의 이제 소득이 이 정도를 해야지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 본인이 소유를 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하면 안 되고요. 청약통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요건과 결혼 여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 같은 경우 2인은 595만 원의 소득, 맞벌이는 120%인 2인일 때 704만 원의 소득을 갖추어야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도 3억 4,500만 원 이하로 자산을 소유해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3,708만 원 이하,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맞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100% 이하의 소득, 자산 같은 경우에는 3억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이 공통분모에 있는 3,708만 원 이하,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전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신청 자격이 맞는지 우선 면밀히 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저도 헷갈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신청 자격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선 공급이 있고요, 일반 공급이 있는데 대학생과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공급이 되는지 일반 공급이 되는지는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를 하는지 또는 대학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청년과 사회초년생,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또는 회사가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일반 공급 1순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1순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대학이 위치하는지, 내가 거주하는지,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위치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되고,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선정 방법은 순위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서 배점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맞는 그 신청 자격 요건에 맞춰서 우선 공급이 되는지 일반 공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또 배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배점을 체크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공해 드리는 하단에 있는 모집 공고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1월 8일에 있는 임대주택의 신청 조건에 맞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서울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내용들,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 지인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모집 공고도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